패션 예술이네. 원장님. 그래서 연관이 돼 있어요. 나중에 프론트 자세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역도 할 때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렉 자세는 이제 위에서 된다고 아래서도 될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라. 그냥 그리고 정확하게 배워야죠. 하는 김에 그냥 스트레칭도 그냥 해버리자 이거. 예. 자 들어봐.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장님 옆으로. 알았어. 자, 첫째, 목 뒤로. 어깨 돌리는 거. 그렇지, 어깨 돌리는 것부터 하자. 자, 이거 넓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우선은 최대한 넓게 잡아. 최대한 넓게. 넓게 잡고. 최대한 앞뒤로. 넓게 잡고 일단. 넓게 잡고, 넓게 잡고, 앞뒤로 왔다 갔다. 앞으로. 그 다음 조금 작게 잡고, 좁게 잡고. 오케이. 이것이 이제 어깨 유연성 운동으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했을 경우에는 뭐 준비 운동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전적으로. 어깨 쪽으로 확실히 이제 많이 풀리고, 모빌리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좀 더 적게 잡아봐요. 업, 돌리고. 오, 돌아가죠. 다시 앞으로. 근데 이거를 할 때 절대 팔꿈치를 굽히거나 최대한, 그렇지. 팔꿈치 굽히면 안 되고 다시 돌아오고. 봐도 최대한 손바닥에 붙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해봐요. 그렇지. 앞으로 돌아오고. 자, 떼가지고 해봐. 살짝만 여기. 그렇지.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넓게 잡아가지고 근육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넓게 잡으면 또 잘 안 잡힙니다. 이건 나중에 오픈헤드 스쿼트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발을 목 뒤에 걸고, 자, 팔꿈치를 앞으로 돌리는 거죠. 쭉. 그래서 이것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가벼워가지고 잘 안 돼요. 자꾸 들리니까. 그래서 렉에다가 발을 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 중량을 많이 끼세요. 우리가 렉도 해줄까? 아니, 여긴 중량이 없으니까. 하여튼 간에, 여기 좀, 이렇게 눌린 상태로 눌러봐. 아니지. 반대로 반대로, 눌러줘야 바닥 눌러야지. 이제, 그 무게를 놨다고 생각하고 응. 이 무게가 있게 되면은 좀 더 그치, 이렇게 응. 늘리기가 편하니까. 그렇지, 쭉 들어봐. 그러니까 렉에다가 발을 걸치고도 렉에다가 발을 걸치고도 이제 플레이트를 많이 꽂아놔서 내 들리지 않게끔.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더 스트레칭 하는데 더 효과가 있으니까. 그냥 빈 발을 하게 되면 자꾸 들리니까 렉에다가 걸쳐놓고 양쪽에 플레이트를 꽂아놓고 하게 되면은 무게감 때문에 예, 스트레칭 하기가 좀 더 편하죠. 근데 이거는 저기 크로스핏의 버거너 코치가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이제 기억에. 네. 하여튼 뭐 누가 첨치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본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다른 거. 다른 동작. 다른 것들은 이게 뭐 벽이 있으면 좋은데 벽이 있거나 벤치가 있으면 형님 한번 엎드려봐요. 내가 엎드려? 예. 아, 이거는 엎드려요. 우리 뭐 저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거지. 엎드려봐요. 엎드려. 그렇지, 그 정도로. 팔꿈치. 이렇게 늘리는 방법. 아, 이거 못하겠어요! 반대쪽. 이게 재미지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양쪽. 아니면 벽이 있다고 치면은, 예. 벽이 있다고 치면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지. 호흡을, 느릴 때는 호흡을 내뱉으면서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끝났어. 또 뭐? 양쪽까지 엎드려. 엎드려. 양손 다. 아, 이게 안 될 여기하고 딱 찍어요. 이렇게 딱 해봐. 여기 찍고 이렇게 늘려야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엉덩이 들고. 그렇지. 쭉 눌러줍니다. 꾹 눌러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아니, 옆에서도 봐봐. 옆으로. 이게 자세가 안 나온다. 이게. 잘 안 나와. 지금 자세 때문에 하는 것 같아? 아니, 동무 괴롭히려고 하는 거지?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제 저희가 뭐 사전에 어제 뭐 술 먹으면서 밥 늦게 왔지만 우리는 할 건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당연히 술을 먹었죠. 네. 먹으면서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지 않으면 절대 렉 자세가 잘 나오지 않는다. 예. 뭐, 그, 크로스핏 클래스를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유연성도 어떤 체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훈련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거지만 그 한 클래스 그 한 시간이라는 그 클래스 시간 내에서 이 동작을 만드는 건 사실은
힘들거든요. 근데 또 FBJ에서는 우리 좀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그날의 동작 코치들이 코멘트 하는데 제가 매번 스트레칭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처음에 이제 관장님이랑 처음에 그 뭐 프론트 스쿼트라든지 이제 푸시 프레스 이 동작을 할 때 렉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본인도 알지만 또 반대로는 저도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회원분들도 그 꾸준히 그 거기서 사실은 지루해요. 스트레칭 동작 하는 것 재미도 없고 막 이렇게 무게 올라가는 것도 안 보이고 어떤 능력이 올라가는 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크로스핏을 선택하시고 하시는 이제 초보자분들은 가장 유연성이 가장 기본되는 동작이니 그 부분이니까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스트레칭 동작 특히나 뭐 관장님 첫 번째 설명하신 어깨 돌리기라든지 이제 뭐 3두 늘리는 이런 동작들은 꾸준히 해주셔서 렉 자세가 돼야지 여러 가지 동작 그 기본이 되는 동작 클린 뭐 머리 위로 드는 프레스 동작들은 다 렉 자세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아예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트랩을 갖다가 바에 꽂아서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처음에 프로스 카트를 하거나 할 때 필요한 부분이지 결국 이제 절대적으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대안이 될 수는 없고 프로스 카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유연성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렉 자세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렉 자세 이제 다시 한번 잡고 근데 어제는 되게 재밌었는데 씨발 일로 와요. 일로. 뭐 얼로 거기 해도 돼. 어제는 자, 주로 지금 재밌게 렉 자세를 얘기했는데 씨발 하는데 지금 이거 안 닿죠? 그래서 눌러봐요. 누르면은 다 잡을 수 있어요. 전체 손으로 그죠? 하지만 유연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 잡을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렇죠. 이 정도만 돼도 대신에 푸시 프레스 했을 경우에 머리 위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딥 앤 드라이브 딱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근데 손가락을 다 잡고 있으면 또 안정적이겠죠. 그죠? 아 근데 이게 네. 되게 그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배울 때 이게 힘들었거든요. 아직 안 되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 렉 자세와 관련된 동작 뭐 프레스, 뭐 푸시 프레스든 푸시 저크든 오늘 할 거 아니면 프론트 스쿼트 나중에 프론트 스쿼트든 이런 동작을 꾸준히 계속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는 꾸준함을 가지고 네.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맞아요. 스트레스를 주고 다시 쉬고 스트레스를 주고 쉬고 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유연성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조금씩 좋아집니다. 근데 순간 한 번에 많은 욕심을 가지고 심하게 이제 했을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역도하실 때 스네치 하거나 클린 했을 경우에 손목이 많이 꺾여요. 저희 집사람도 예전에 애 놓고 얘기 많이 왔어요. 이게 저 애기 머리 받치느라고. 그래서 손이 좀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하면 병원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좋아져요. 한 번에 좋아지진 않고. 맞아요. 골반 두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골반 유연성은 되게 좋아요. 놀라울 정도로 좋은데 예. 그 대신에 이제 앞쪽으로 굽히는 유연성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무릎까지 손이 안 닿는데 그 어떻게 계속 해야지. 그죠? 지금 이제 무릎을 넘어갔어 이제. 오. 발끝까지는 안 가도 계속 하니까. 근데 지겨워요. 당연히 지겹지. 재미도 없고.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 이게 원래 이런 거는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재밌는 게 나오는 거지. 하여튼 야 우리 했나 본데 푸시 프레스 좀 설명 너무 새로운 렉 자세 렉 자세. 괜찮아. 네가 편집해. 렉 자세 옆으로 서가지고 렉 자세 됐죠? 서는 거는 똑같아요. 프레스하고 그죠? 근데 렉 자세 할 때는 무조건 지금 가벼워서 그렇지만 어깨에 닿아야 된다. 다음 이게 가벼워서 그래요 이거. 자, 다음 동작에서 프레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몸 자체에 온몸에 힘을 주고 그대로 허브 들어베신 상태에서 위로 밀어준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푸시 프레스는 조금 틀려요. 발을 팔로 미는 게 아니라 몸이 펴지는 힘을 통해서 발을 위로 띄워야 돼요. 어느 정도 띄운 다음에 팔로 미는 게 연결이 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딥이라는 동작이 꼭 들어가요. 딥. 띄운 다음에 팔로 미는 게 연결이 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딥이라는 동작이 꼭 들어가요. 딥.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업. 딥이라는 동작이 꼭 들어가요. 딥.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업. 그렇지. 무릎을 굽히는 동작을 딥이라고 합니다. 딥. 그리고 위로 미는 걸 드라이브. 쭉. 그렇죠. 그래서 딥에서 드라이브로 순간적으로 변하면서 이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 힘을 동원해서 위에까지 밀어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딥 동작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보실게요. 딥을. 중요하대요 이게. 네, 중요해요. 자, 딥.
자, 보세요. 딥을 할 때는 업. 다시. 어깨하고 지금 어깨 라인을 보세요. 어깨하고 뒤꿈치하고 골반 이 직선을 봐야 됩니다. 딥. 했을 경우에 어깨하고 골반이 직선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아.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릎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드라이브 업. 그렇죠. 딥. 그렇게. 딥. 그렇죠. 변하는 게 없죠. 이 각도가. 어허. 업. 그렇죠. 다시 한번 딥. 업. 됐습니다. 내리고 쉬고. 그래서 딥을 할 때는 뭐 다 같은 얘기지. 어깨하고 엉덩이가 절대 이제 이 수직적인 상태가 변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렇게 기울거나, 그죠? 뒤로 이렇게 기울거나. 자, 앞으로 기우는 동작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스쿼트가 예. 스쿼트 할 때 우리가 이제 힙부터 동작을 네. 자꾸 시키니까 네. 처음 이제 이 딥앤드라이브 그 네. 푸시 프레스를 설명할 때 힙이 먼저 빠지게 그치. 되면은 네.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게 자, 되죠. 그렇게 되면 발을 들고 유지를 시킬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자, 지금은 이게 5kg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한 100kg라고 생각해보세요. 딥. 이렇게 되면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이런 어허. 식으로. 그래서 절대 엉덩이를 뒤로 빼는 동작이 아니다. 음. 엉덩이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발을 띄우는 게 아닙니다. 다시. 그대로 무릎만 굽혀서. 그렇죠.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릎만 굽은 상태가 돼야 돼요. 엉덩이 뒤로 빼는 거예요. 업. 자, 이번에는 뒤로 기우는 동작을 볼게요. 딥. 자, 이렇게 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앤업. 네. 자, 내리시고. 그래서 앞으로 기울든 뒤로 기울든 허리에 상당히 무리가 오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수직선으로 전달을 못 시킵니다. 바가 최대한 내 몸에 붙어 있고, 그죠? 수직으로 붙어 있을 때, 내가 바를 밀었을 때 힘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위로 올라가요. 근데 어쨌든 무릎을 앞으로 구부리면 네. 엉덩이가 어느 정도 빠지는 거 아닌가? 아, 자, 보세요. 엉덩이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왜 그러냐면, 발끝을 너무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깊이 앉게 되면, 우리가 아킬레스건이죠. 사람마다. 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킬레스건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기울게 돼요. 어.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너무 깊이 앉지 말고, 어. 또 발끝을 바깥쪽으로 15도에 30도 정도 틀어줍니다. 그래서 딥을 할 때 무릎이 발끝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면, 그죠?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기우는 부분을 많이 개선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엉덩이는 어느 정도 엉덩이를 빠지는 그대로 거 내리면 돼요. 여기서 엉덩이 앉을 때 그냥 무릎을 앞으로 굽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느낌은 딱 서 있을 똑바로 선 상태에서 렉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들어 마시고 약간 기우는 게 아니고 몸의 중심은 약간 뒤꿈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미세하게. 그죠? 그 상태에서 무릎만 굽혀서 딥을 하게 되면 돼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바른 딥 자세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또 진중하게 나가네요, 우리. 이건 동작은 어쩔 수 없어. 자, 다시. 예. 자, 딥. 이 자세죠. 이 자세에서 드라이브를 걸 때는 굽어 있는 고관절, 그죠? 여기 약간 각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각도 있죠? 여기 각도 있죠? 이거를 크로스핏에서는 트리플 익스텐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세 개가 한 번에 펴져야 돼요. 한 번에 펴지면서 발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업! 그렇지. 자, 끝난 자세는 프레스 자세하고 똑같죠? 그죠? 다시, 어떻게 됐냐? 앞에 있던 것들이 뒤로 가버렸죠? 내리고, 다시 딥앤드라이브. 자, 이렇게 됐습니다. 내리고. 바가 약간 뒤로 가네, 어쩔 수 없이. 네, 바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바가 몸의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여기 있을 때, 프론트 스쿼트 할 때, 렉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보면 어쩔 수 없이 바가 앞에 있어요. 궤적이. 네. 그래서 바의 궤적은 처음에 해서 드라이브를 걸 때는 바가 뜨게 되죠.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팔로 미는 게 아니라 거의 수직으로 좀 올라가요.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팔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몸의 중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뒤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궤적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프레스라고 거의 비슷한 궤적이 나옵니다. 근데 또,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기도 하잖아. 뭐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직선을 돼야 된다. 그거는 저크 할 때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런가? 네. 오케이. 푸시 프레스는 드라이브를 걸어서 올라오는 힘과 팔로 미는 힘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의 궤적은 수직으로 살짝. 올라가다 뒤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살짝 돌 수밖에 없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프레스죠. 그래서 렉 자세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프레스에 비해서 프레스는 뭐 우리가 했던 그 스쿼트 렉에서 바짝 떼서 바로 막 하고 딱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 이 푸시 프레스 같은 경우는 렉 자세를 취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특히나 네. 크로스핏에서는 다 렉에서 시작하기보다 다
땅에서 다 시작하니까. 그치. 클린을 기본으로 하고 음. 또 고반복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렉 자세가 안 나온 상태에서 뭐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뭐 스레스터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야? 어떻게 되세요? 방금 손목이 아작이 나겠죠. 깡패야, 뭐. 손목이 아파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스러스터를 손목을 좀 다칠 수가 해봐. 있죠. 스러스터 보여줘봐. 모르는 아, 사람도 이제- 있을 테니까. 손목 렉 자세가 안 된다 생각하면은 네, 네. 지금은 뭐 렉 자세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동작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빈 바지만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예, 예. 렉 자세가 안 된 네. 상태인다고 하면은 어. 그럼 자, 보시기에 그냥 편해 보이 물론 빈바여서 편하지만 지금 네. 무게가 뭐 50kg, 60kg 되는 무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모든 하중을 거의 이제 손목으로만 네. 버티게 되겠죠.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대로 손목이 아작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범 볼 때 잘못된 시범을 보일 때는 이게 지금 렉 자세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세도 좀 이상하게. 하여튼 야매성이 커 우리 이런 거 보면. 아니, 그러니까 렉 자세가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스트레칭 하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아니, 이게 아까 어제 술 마실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너무 막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아니었는데 아까 막 승질 부렸었는데 술 자 마실 이제 때. 넘어가고 자 푸시프레스 했지. 자 저크 저크 봅시다. 푸시 저크예요. 푸시 저크. 바른 자세로. 바른 자세로.